안녕하세요.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전쟁이 우리나라 산업 전체를 멈춰 세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? 오늘 바로 그 거대한 나비 효과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좀 뜬금없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. 먼 나라 전쟁 때문에 내가 쓰는 쓰레기 봉투 값이 오른다고? 이게 대체 무슨 상관일까 싶으시죠? 그런데 사실 이 질문 안에 오늘 우리가 마주한 위기의 핵심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.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? 자, 이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 나프타라는 게 있습니다. 이름이 좀 생소하죠? 근데 이게 별명이 산업의 쌀이래요.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한 이름이 붙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나프타, 이게 그냥 어려운 화학 용어 중 하나가 아니고요. 지금 여러분이 손에 들고 계신 스마트폰 케이스, 매일 신는 운동화, 자동차 타이어까지 사실상 우리 주변의 거의 모든 화학 제품을 만드는 바로 그 시작점, 뿌리 같은 원료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리는 쌀이나 다름없다 해서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거죠. 정말 중요한 물질이죠.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. 바로 이 산업의 쌀을 싣고 오던 길이 저기 중동에서 벌어진 분쟁 때문에 꽉 막혀 보인 거예요. 이건 그냥 배 몇 척이 못 오는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의 생명줄이 말 그대로 위태로워졌다는 신호입니다. 자, 그럼 그 여파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? 이게 앞으로 큰일 날 수 있다, 이런 미래의 경고가 아니에요. 이미 첫 번째 도미노는 쓰러졌습니다. 그리고 그 충격은 우리 석유화학 산업의 심장부에서부터 터져나왔죠.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상황이 얼마나 순식간에 나빠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. 3월 23일에 공장 한 곳이 일부 멈춘 게 시작이었는데 단 4일 만이죠. 27일에는 나라 전체의 재고를 걱정해야 하는 수준까지 가버린 겁니다. 정말 위기라는 게 순식간에 번지더라고요. 남은 시간 약 15일. 이게 무슨 시간이냐면요. 대한민국 산업 전체가 버틸 수 있는 시간입니다. 이 보름 안에 어떻게든 새로운 공급처를 찾지 못하면 공장들이 줄줄이 멈춰서는 그야말로 시한폭탄의 초침이 똑딱거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던 거죠. 자, 그럼 석유화학 공장 몇 개 멈추는 게 그리 대수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. 천만에요. 이제부터 이 나프타 부족이라는 작은 균열 하나가 어떻게 우리 경제 전체를 뒤흔드는지 그 무서운 연쇄 반응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. 위기가 퍼져나가는 경로를 한번 따라가 보죠. 자, 1단계에서 나프타 공급이 딱 끊겨요. 그럼 당연히 2단계로 나프타로 만드는 플라스틱의 핵심 원료 에틸렌 생산이 줄어들겠죠?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그 충격이 3단계,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았던 조선소, 제철소로 튀는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 4단계에 이르면 결국 우리 장바구니 물가, 심지어 의약품까지 그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. 보세요. 거대한 배를 만드는 조선업, 그리고 우리 일상용품들, 심지어 생명과 직결된 바이오 제약 산업까지 정말 다양하죠. 이 모든 산업들이 사실은 나프타라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전부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중 하나만 멈춰도 우리 경제 전체가 휘청일 수 있다는 걸 이번 사태가 아주 똑똑히 보여준 거죠.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. 정부와 기업들이 이 비상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정말 필사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. 일단 가장 빨리 해볼 수 있는 대안이 바로 나프타 대신 LPG를 쓰는 거였어요. 표를 보시면 가격이 톤당 1,100달러에서 550달러로 거의 반값이잖아요. 훨씬 싸죠. 근데 이게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에요. 왜냐하면 LPG로는 만들 수 있는 제품 종류가 한정적이거든요. 그러니까 급한 불은 끌 수 있어도 이걸로 계속 갈 수는 없는 말 그대로 임시방편인 셈이죠. 임시방편만으로는 안 되겠죠. 결국 근본적으로 문제를 풀려면 막혀버린 중동길을 대신할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야만 했습니다. 그래서 정부가 말 그대로 전 세계를 뒤지기 시작한 겁니다. 어디 다른 데서 사올 곳 없나 하고요. 바로 이 발언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됐습니다. 사실 다들 러시아를 쳐다보고는 있었는데 망설였던 이유가 있거든요. 바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, 즉 2차 제재 때문이었어요. 괜히 러시아랑 거래했다가 미국한테까지 찍힐까 봐 무서웠던 거죠. 그런데 정부 관계자가 미국한테 직접 확인해봤는데 괜찮대요 라고 딱 못을 박아준 겁니다. 이걸로 러시아산 나프타를 들여올 수 있는 길이 확 열린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모든 위기 속에는 항상 예상치 못한 기회가 숨어 있다고 하잖아요. 이번에도 그렇습니다. 이 난리통에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웃는 쪽이 나타났거든요. 정말 아이러니하죠.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 곳이 있었습니다.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. 사상 처음으로 원유로 간 만든 새 플라스틱 원료가 너무 비싸지니까 오히려 버려진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게 더 싸지는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. 시장의 기본 상식이 완전히 뒤집힌 순간이었죠. 이 가격이 뒤집히면서 정말 엄청난 나비 효과가 일어났어요. 기업들 입장에선 이제 비싼 새 플라스틱을 쓸 이유가 없어진 거죠. 더 싼 재활용 플라스틱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.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환경을 보호합시다, 이런 캠페인 때문이 아니라 순수하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니까 친환경으로 가게 된 거예요. 이보다 더 강력한 동기부여가 없죠. 자, 이렇게 쭉 따라와 보니까 이번 위기가 그냥 나프타가 잠시 부족했네 하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죠. 대한민국 경제 이대로 괜찮은가 하고요.
이 보고서의 한 문장이 지금 상황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. 생존의 기로. 그냥 좀 힘든 시기가 아니라 생존이 걸린 갈림길에 서 있다는 거죠. 해외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우리 경제 구조를 이제는 바꿔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. 그 해답으로 제시된 두 가지가 바로 공급망 자립 그리고 다변화입니다. 결국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. 이번 위기를 모든 게 멈춰버리는 셧다운의 공포로만 기억할 것인가? 아니면 이 아픈 경험을 발판 삼아서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립 경제로 가는 절호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